공부 때문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다친 아이들을 위한 방송. 아이들 교육 때문에 속상한 부모님들을 위한 방송. 들면 걱정이 싹 사라지는 방송.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공식 팟캐스트 노을이 약방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이 약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약방감초 구본창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월과 5월 8월 방송으로 찾아뵙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약방지기 민유리입니다. 네, 유리쌤. 네. 뭐 사무실에서 항상 마주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녹음을 하면서까지 또 마주 보니까 참 기분이 새롭고. 그다지 뭐 별로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정비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영양가 있는 방송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들으면 걱정이 사라지는 방송이라는 자체 제작 별명에 걸맞는 방송으로 만들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프닝에서 알려드렸듯이 이 방송은 들으면 걱정이 사라지는 팟캐스트 노을이 약방입니다. 네. 아주 이름을 짓는데 심사숙고했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격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유리쌤. 네.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노을이 약방으로 바뀌었는데 의미가 뭐죠? 네, 원래 저희가 파일럿 방송할 때는 정책연구소에 교육정책 풀어주는 방송 참 쉽다 교육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아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식 팟캐스트로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너무 커졌죠. 네, 그래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단체의 캠페인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관한 고민을 함께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루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팟캐스트의 제목이 노을이 약방인 것은 교육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약방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작진의 희망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약방이라니까 뭔가 정이 넘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네. 어렸을 적 활명수 사 먹고 또 바카스 사 먹고 네. 구론산 바몬드 이런 거 사 먹던 그런 약방 느낌이고요. 왠지 돋보기 안경 쓴 영감님 계실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굿쌤하고 참 어울려요. 네. 네. 그래서 전 그런 약방을 아직도 가려고 그러는데 약방이 다 무슨 메디 무슨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 안에 코너들도 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노을이 활명수라는 코너에서는 어려운 교육 정책을 비롯한 교육에 관한 문제를 짚어볼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수학은 어려워야만 할까? 우리나라 유치원생들의 영어 공부 이렇게 빨라도 될까? 이런 교육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쉽지만 조금 진지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교육 문제 때문에 꽉 막히셨던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노을이 상담소에서는 네. 청취자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로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다루게 될 겁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을이 상담넷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상담위원들이 답변을 해주시고 네. 또 그걸 저희가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앞으로 꾸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속상하시다고요? 걱정 마시고 노을이 상담넷에 문의해 주세요. 저희 노을이 약방에서 속상한 마음에 마데카소를 솔솔 발라드리겠습니다. 네. 좋네요, 멘트. 네, 그리고 저희 우루사라는 코너가 또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하루를 사는 이야기 이렇게 줄여서 만든 코너인데요. 그렇게 기쁜 뜻이? 네. 이거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네. 노을이 상담소가 고민 상담 코너라면 우루사는 우리가 경험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우리 단체 회원분들의 활동 이야기, 이웃들의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덜 외롭게 하는 코너가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구나. 우리와 함께하고 연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묵묵하고 또 꿋꿋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앞으로 더 들게 하는 그런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너도 잘 짜여지고 제목도 멋지게 지어지니까 정말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정말 파이팅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진행자로서 아주 핫한 정보들을 꼭 필요한 정보들을 따뜻하게 감초처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쌤 너무 노력하시다가 팟캐스트계의 손석희가 되시는 건 아닌지. 그건 좀. 나는 대본에 써있지만 네. 얼굴부터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나름의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전 그냥 감초로. 네. 저도 같이 노력하는 약방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각 코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참여 방법은 코너를 진행하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유리쌤. 네. 오늘 1회 방송인데. 네. 특별한 코너나 뭐 그런 거 없나요? 막 아이돌 막 오고 막 그런. 연예인 뭐 이렇게 부르진 않았더라도 좀. 네. 그래서 다른 방송들 보면 막 개국 축하 방송 막 이런 거 하던데. 네. 저희는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1회 방송을 맞이해서. 저희가 방송에서는 같이 모시기 힘든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씩이나? 네네. 한꺼번에 오십니다. 아이쿠. 1회 방송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내주셔서 오셨는데 누구인지 궁금하신가요? 광고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북이 등대지기 학교 담당 최재영 간사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삼각지에는 환한 등대가 세워집니다. 아이 교육으로 지친 부모님들의 마음에 환한 등대가 되어줄 7개의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노어리.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사인을 통해 이어지는 지상중계로 놓치지 마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1회 특집으로 저희 스튜디오에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이서 인터뷰를 같이 하시거나 방송 출연을 함께 하시거나 하는 일은 많지 않은데요. 노어리 약방의 개국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큰맘 먹고 찾아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라고 할 때 저희 단체를 아시는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송인수 윤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맘 먹고 네.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대표님들 환영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노어리 약방의 특별 코너, 특별 초대석에 첫 번째 손님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네이버 인물 검색을 해도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두 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네. 저부터 그러면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 글쎄요, 뭐 이제는 뭐 13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다는 그 경력이나 좋은 교사 운동 대표를 했다는 그 경력이 너무 오래 전에 그 경력이고 지금은 고3 아들과 중2 아들 두 아들을 좀 데리고 있는 아빠이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송인수입니다. 네. 다음은 윤지 네. 대표님. 네. 저는 1995년부터 학부모 교육운동을 시작했으니까요. 올해로 이제 딱 20년째 교육운동을 하는 셈이 되겠네요. 네. 그때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29살이 됐어요. 그래서 곧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겠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아이 때문에 시작했지만 이제 할머니가 돼서 학교에 쫓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자리에 모신 만큼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저희가 좀 마구마구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바쁘지만 특히 대표님들께서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테면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대표실에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일상적인 대화를 이렇게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사업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 저희 식구가 지금 사무실에 27분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 지금 뭐 하는 일들을 다 이렇게 체크하다 보면 이렇게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바쁘죠. 네. 송 대표님은 내일부터 바쁘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더. 뭐 저는 좀 이제 바깥에 그 강의가 좀 이렇게 좀 빈번해서 그렇게 나가서 후원자들을 좀 찾는 일들이 또 이제 주된 일들 역할 중에 좀 하나고, 뭐 내일부터는 저는 이번 주, 그리고 네. 윤지 선생님은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줄 세우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국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좀 참여하게끔 독려하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좀 진행을 할 예정이죠. 네. 내일은 그럼 어디서부터 가시나요? 내일은 이제 전주에서 시작해서 광주, 그리고 마산, 부산, 대구, 대전도 가네요. 네.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중부권으로 또 한번 오고, 또 이제 수도권에 좀 이제 지역들도 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네. 저희 상근자들끼리는 대표님들이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니신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처음으로 접하는 청취자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단체를 아는 사람들도 간혹 대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뭘 하느냐, 저도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그래서 우리 단체를 창립하신 대표님들께서 청취자 여러분께 우리 단체는 이런 단체다라고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리하기를 좋아하니까 요리에 비유하자면 만능 요리기이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왜냐하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통해 성장하고 싶다 하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되고, 그리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가로막는 정책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정책을 바꾸면 되는 거고, 또 아이들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또 먹고 싶은 그런 그 맛있는 요리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입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 정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한 해 한 200명 이상이 입시 경쟁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고 경찰청 통계도 이야기하잖아요. 200명만 죽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선 근접한 아이들이 더 많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단체는 어쨌든 간에 입시 경쟁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고 사교육비를 10,000원도 쓸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무한 책임의식을 좀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요구하고 누구 핑계를 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 책임을 자임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민간 정부다.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군사 정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정부라는 자임의식을 갖고 좀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들 준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술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저희 단체가 이제 2008년에 시작됐잖아요. 이제 창립 때 얘기는 우리 단체의 교육 강좌, 등대지기 학교 강의나 여타 다른 강의들, 그리고 송 대표님께서 쓰신 책들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단체를 창립하시게 된 계기나 그때 있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좀 얘기 부탁드릴게요. 재미있었던 일을 기억하면 강의 중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식구가 사무실 식구 굉장히 많은데, 네. 그때 우리 창립 6년 전에 하고 나서 MT를 갔었을 때 사진을 보여주면 이 청중들이 다 웃어요. 그래서 대표 둘 사이에 간사 한 분 네, 저도 봤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는 이제 여기 50평을 얻어가지고 세 칸으로 나누어서 각자 한 명씩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너무 황량한 곳에 한 사람씩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이게 이렇게 유령 회사인가, 곧 이렇게 그 뜨내기로 있다가, 뭐 도망치는 그런 회사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50평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3배로 늘려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죠. 그런 택배 기사님과의 에피소드가 네. 기억에 남으세요? 네. 네, 그때 네. 그 또 CMS 그 시스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네. 효성이라는 곳에 직원이 파견됐는데 와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계약을 하면서 이분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 명을 보고 나도 학부모인데 그렇게 해서 엮여져 가지고 우리 후원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 이름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그 분명한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창립된 계기는 너무 이 작은 짧은 그 이 시간 속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텐데 저의 경우는 이제 어쨌든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그 이제 그 교사 운동 대표를 이제 마쳐야 되는 그 시점을 1년 앞두고 이제 학교로 제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이사회가 보다 좀 강력한 운동을 좀 하라는 그 요구가 있었고 네. 그 운동의 주제가 사실은 뭐 교사 운동, 교사를 바꾸는 운동보다 더 강력한 운동이라는 것은 입시 문제 해결하는 일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문제로 이렇게 좀 기획을 좀 하고 구상을 좀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이 없더라고요. 윤지 선생님이 또 이제 우리 사교육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서 어쨌든 이것은 그 성과가 안 나오는 일들이고 또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와 대결하는 운동인데 내가 이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고민을 해서 상당히 망설였는데 어쨌든 이 일들을 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내게 주신 신적인 소명이다. 네.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앞으로 가야겠다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뭐 지난 6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좀 이렇게 있었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들은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할 때 다 예상을 했던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항의가 있을 것이고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걸 다 예상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는 계기가 있어서 맞닥뜨린 그 모든 그 예상되는 그 문제였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네. 지금까지 왔다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단체가 창립 이후 만 6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창립과 관련되어서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의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계신데 6년간의 쭉 이 여정 속에서 또 그 기억에 남는 사건 혹은 기억에 남는 사람 에피소드가 있다라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만 두드러진 성과로 이제 내세우는 것이 선행교육 규제법 네. 제정이었잖아요. 네, 네. 올해 2월에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2012년도 4월에 그 운동을 시작했을 때 교육 전문가나 또 이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정책 담당자들 또 일반 시민들 모두가 다 너무 황당한 일이다. 이제 이런 반응을 좀 했었고 도대체 뭐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뭐 그 기간을 어디서부터 설정을 해야 할 것인지 과목마다 또 다 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금지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반응들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이것을 둘러싸고 많다 하더라도 이것의 고통이 크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이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정말 이 재정운동을 하기 위한 수많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8차에 걸친 거리문화제를 했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나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런 문제로 인해서 대규모 거리 시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기획하고 실무를 했던 거리 시위를 우리가 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리로 그냥 이렇게 나가게 됐던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어려웠던 일을 우리가 나중에는 좀 해냈다는 그런 자신감을 그때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운동을 할 때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영역의 일이고 어떤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을 그걸 통해서 네.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단체를 알게 된 이유가 지하철 광고였는데요. 그 젖병에 그 오곡밥 들어있는 그거 보고서 네. 되게 너무 신선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이런 기획을 했지? 여기가 어디지? 저도 그렇게 알게 된 선행교육규제법과 관련된 에피소드셨습니다. 네. 송 대표님은 또 있으세요? 네. 저는 저희 단체는 아마 다른 시민단체도 그렇긴 하겠지만 특별히 저희가 강조를 좀 하고 있는 저희 단체의 특징이 있다면 네.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단체다. 네. 이것이 아마 저희 대표들과 우리 상근자들, 우리 회원들을 끌고 가는 또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의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많은 단체들이 그 문제를 제기만 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해결을 좀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그 해결은 다른 곳이 하고 우리는 문제 제기하겠다. 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단체의 굉장히 많은 사업들의 그 방식을 좀 독특하게 결정하는 그런 좀 이렇게 원칙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문제를 해결했던 그 몇 가지 선행교육규제법 지금 윤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지난 그 MB 정부 때 사실은 그 정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우리 국민들의 그 민생 현안에 대해서 응답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동안에 사교육비가 매년 줄어들어서 1인당 약 한 6천 원 정도까지 줄어드는 그리고 한 2조 정도 줄어드는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그것은 정부가 한 일이 아니고 네. 저희 단체가 출범한 이후부터 2009년 1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세히 보면 그것도 중학교 영어 사교육 시장에서의 그 감소 효과 그것은 저희 단체가 2010년에 외고 입시 정책을 좀 바꾸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 성과였고 그래서 그 3년 동안 꾸준하게 그 사교육비를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는 사교육비 그 곡선 그래프를 꺾여가는 그 그래프로 만든 것 이것이 우리 단체가 얻었던 성과 중에서 참 저에겐 굉장히 인상적인 그 그래프고 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앞으로 10년 내로 이 그래프를 그냥 6천 원, 10,000원 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닥을 쳐서 그 10,000원 그 이하로 꺾는데 초점을 맞추고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들을 네. 가지고 있죠. 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단체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시다는 걸 또 한 번 다시 느끼는데요. 우리 운동의 동력은 시민, 특히 우리 단체를 단단하게 바치고 있는 회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인원이잖아요. 네, 많은 회원들을 만나시고 회원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회원분 또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것도 얘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특징이 그 어떤 정부 지원이나 네. 이런 외부 지원 없이 순수하게 회원의 회비로만 운영하는 단체로 네.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이 회비를 많이 내주시면 좋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후원금을 이렇게 쾌척하시는 경우라든지 네. 후원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을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정말 솔직한 답변이신데요. 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네. 정말 거액의 네. 1,000만 원의 거액을 이렇게 저희 단체에 일시 후원을 하시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일하지 못하지만 내 대신 이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네. 내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단체는 매월 10만 원 이상씩 내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충성스러운 회원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힘있게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단체는 아마 이렇게 후원금의 액수가 말해주듯이 일반적으로 시민단체가 후원금이 10,000원 이 정도
그 안팎이 될 텐데 저희 단체는 평가를 해보면 약 2.5만 원 정도 평균 월정 후원금을 내는 정도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네. 이제 충성도가 좀 높은데 이제 그 마음 이면에는 이 문제를 좀 반드시 좀 풀어달라는 그 마음도 있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또 이 운동에 실제적으로 그 실천을 해서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그 기관보다도 좀 이렇게 많은 것이 좀 인상적이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매년 저희가 보면 지금까지 보면 뭐 아무래도 저희 두 대표들이 이 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운동의 목표라든지 방향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돌파하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말하자면 저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운동을 좀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지칠 때도 있고 좀 하여튼 좀 그런 그 우리 회원들과 상근자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소진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회원 한 분이 우리가 소진되고 있는 듯한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연초에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하고 네. 또 그래서 이 운동이 더 힘있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을 때 이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겨움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됐는지 네. 그 충청북도 그 음성에서 농사짓다가 그냥 그날로 그냥 멈추고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저희 대표들을 만나서 위로하러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식사하러 저기 점심 식사 시간 장소 점심 식사 때 그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우리는 그냥 듣고 있는데 네. 혼자서 일방적으로 1시간 이상을 떠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 이야기가 이 운동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끌어온 운동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회원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이고 회원들이 끌어가는 운동이니 당신들은 이제 손을 놔도 된다. 그 힘겨운 짐을 내려놔도 되고 우리가 그 짐을 끌어안겠다.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위로하기를 그 이지상이라는 그 가수가 있는데 네. 그 가수가 그 부른 그 첫 마음이라는 그 노래를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하다가 그분의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네. 우리가 막 눈물을 쏟았던 그 네.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말씀처럼 또 그분의 격려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은 우리 회원들이 그 마음으로 우리 이제는 우리 대표들이 끌고 가는 운동이 아니고 우리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끌고 가는 운동이라는 그 어떤 자의무식 같은 것이 네. 이 단체를 좀 이렇게 붙들고 가는 어떤 그 이게 저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네. 정말 물심양면으로 함께한다라는 말이 저희 저는 회원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이 가만히 계시고 한 시간을 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그분이 참 놀랍네요. 네. 원래 그분이 말씀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놀랍네요. 네. 두 분이 그 공동대표이신데다가 또 남녀이시기 때문에 간혹 부부설에 그쵸. 또 이렇게 네. 휘말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또 그 진실을 또 이렇게 확실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또 이와 관련돼서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었는지 이런 네, 부분을 저도 좀 되게 질문 많이 여쭤보고 받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부부냐고 물으시면은 이제 그 의문이 즉시로 해소될 그쵸. 수 있을 텐데 이제 묻지도 않으시고 지레짐작으로 오해하시고 대할 때 네. 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오해하시고 계셨을 때 이런 걸 확인할 때가 좀 난감했었죠. 일단 뭐 저는 제 아내가 따로 있고요. 예, 그리고 사는 거주지가 다르고 부부가 아니면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분명한 것인데 네. 아마 그렇게 이제 부부냐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것은 한 사무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함께 뭔가를 도모하면서 긴밀하게 의논하고 좀 고민하면서 함께 풀어가는 이것들이 쉬운 게 아닐 텐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거 아닐까 좀 싶은데 그 쉬운 게 아니죠. 네. 쉬운 게 아닌데 쉽다는 표정을 그러니까 어렵다는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저희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매끄럽게 이 되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홈페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제 아내 사진을 저하고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주 올려야겠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실 앞에다가 이렇게 가족 사진을 따로따로 이렇게 사진을 붙여 놓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또 오늘 팟캐스트 청취율에 따라서 또 이런 오해들이 또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청취율이 굉장히 높아야겠는데. 네. 오늘 이제 두 대표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단체 탄생 비화, 그리고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 뭐 이런 것들이 풀리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월이 약방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거는 대표님들의 기대와 또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부터 먼저 한다면 이 약방에서 파는 약이 감기약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소화제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암이라든지 이렇게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정말 기가 막히게 효과가 있는 그런 약들을 많이 판매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입시 사교육 문제로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그 중병을 말끔히 치료하는 그런 약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들도 좀 그러시는데 우리 단체 활동이 너무 지나치게 진지하고 또 무겁고 그리고 또 정책운동을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이 노을이 약방을 통해서 정말 재미있고 또 속 시원하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런 활동들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의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제 바쁘신 대표님들을 이제 다시 대표실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노월이 약방을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교육정책 때문에 속이 꽉 막히셨다고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사는 캠페인을 좀 더 쉽게 알고 싶으시다고요?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월이 활명수가 있으니까 이슈가 되는 교육 문제를 쉽게 풀어 알려드립니다.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활명수.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뉴스를 보시다가 교육과정 개편이 뭐지? 수능 시험 범위를 왜 줄이자는 거지? 하는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육 문제가 우리 아이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쉽지 않고요. 앞으로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노월이 활명수를 통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참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본창쌤. 지난 10월 1일에 우리 단체에서 시민이 교육감이다 출범식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생각이 나죠. 네. 학생이 한 명이 또 와서 또 학창시절에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눈물도 흘리고 또 이렇게 학생의 무거운 짐들, 묶여있는 짐들을 풀어주면서 정말 네. 힘들고 또 눈물도 짓기도 하고 또 카드 섹션 하면서 네.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던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단체가 전국적으로 펼치는 시민운동, 시민이 교육감이다가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에 관해 알아보고 또 운동이 추진되는 동안 있었던 뒷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튜디오에 시민이 교육감이다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단체 캠페인 담당 송화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현아빠입니다. 네? 현아빠예요. 네, 현아빠 화이팅! 네, 카페 보세요. 현아빠 닉네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뭐 소개 없나요? 현우 아빠가 제일 좋으니까. 네, 거기에 제 그런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우라는 아이가 있고 또 우리 지연이의 남편인 사람이 될 우리 수 지연이. 있고, 또 저희 엄마 아빠가 지어준 저의 이름 화원이 있으니까 현우 네. 아빠 화원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심오한. 그렇다면 또 저희 단체가 사실 쉽게 결정해서 올 만한 단체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 사무실에 오시게 되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송인수 대표님 강의 듣고 낚여서 오게 됐는데 어떤 낚임을 당하셨습니까? 그런 낚임은 없었고요. 오직 저희 아내가 아주 환영하면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지금도 환영하시나요? 요새 조금 환영 안 하고 있어요. 요새 다음 주부터 너무 바쁘셔갖고 미움을 받으실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해요. 아니에요. 제 아내도 지금 단체 그 후원회원이고. 네. 우스갯소리로 저번에 제가 일일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하고 싶고 꼭 참여하고 나서 또 다른 분들한테 뭐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하려고 하고 또 뉴스레터에다가 보도자료에다 내고 딱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얘기하려고 집에 가서 딱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딱 했더니 먼저 알더라고요. 보도자료가 먼저 간 거예요. 오빠 내일 단식해? 빨라. 너무 빨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굶어? 너무 빨라. 네, 역시 정의원의 힘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회원님들 아니면 어떻게 굴러갈지 참 걱정되는 단체입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 국감이다, 등대지기 학교다, 뭐다 해서 사무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 바쁜 와중에 가장 바쁜 분이 송하원 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진행하는 일들 참 많으시죠? 예, 요즘 일이 많은 것보다는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오늘이 지금 세월호 6개월 된 날이에요. 4월 16일부터 하면은 지금 10월 16일인데 바뀐 건 하나도 없고 대통령께서는 우셨지만 실제 뭐 진전된 것들은 하나도 없고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청운동하고 국회하고 또 광화문 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진도에는 또 아직도 10명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바쁜 게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다른 그쵸. 거야 뭐 물리적으로 바쁜 거니까 그냥 뭐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쓰면 되는데 세월호에는 우리가 마음뿐이 못 주니까 그런 면이 조금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가지고 저희 파일럿 방송 시작했을 때가 그 다음 주에 아마 세월호 참사가 났을 거예요. 그때 봄이었는데 이제 또 벌써 추워지는 또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게 시간이 정말 허무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실종자 10명도 지금 매일 진도에서 부르고 있는데 빨리 좀 가족들한테 오셨으면 좋겠고 네. 또 정부도 우리 유가족들이라든지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진상규명 의지라든지 특별법 또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 대책들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그 시민이 교육감이다 캠페인 하나로도 굉장히 바쁜 일인데 또 그 바쁜 와중에도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이런 네. 그 애틋한 마음 이게 또 송하원 쌤이 일을 잘 감당해내시는 또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캠페인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민이 교육감이다. 이게 이런 캠페인이다.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이 교육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게 사실 세월호 참사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그 세월호 참사했을 때 국민들이 정말 모든 국민이 펑펑 울고 슬퍼하면서 우리가 그 꽃다운 아이들 다 그 뱃속에서 죽어가는 거 지켜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애들 네. 입시 경쟁에서도 뭐 매년 200-300명씩 죽어가지만 눈앞에서도 그렇게 죽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아둥바둥하면서 애들 이렇게 정말 그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죽어 나가게 할 것인가? 제2의 교육 세월호의 아이들을 그대로 둘 것인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그런 학교의 경쟁 교육들 아이들 좀 더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사실 지난 6월 4일에 17개 교육감 선거할 때 저희가 많이 변화를 시켰잖아요. 뭐 네. 김모 교수께서는 정말 이거는 세상이 바뀔 일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교육감 뽑아놨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네. 지금 벌써 3달, 4달 됐는데 바뀐 거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뭐 제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세상 바꾸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그래도 겨우 좀 바뀔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네. 그리고 그 교육감, 그 대통령 우리가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 교육 없는 학교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의 형이 될 수도 있고 누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엄마 혹은 아빠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운동의 주요 내용은 뭘까요? 저희가 전국에 10,000여 개의 학교가 있고 교육지청 포함하면은 한 180여 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민이 교육감이 되어가지고 경쟁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활동이고요. 모토는 줄 세우기 교육, 시민이 바꾼다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학교에 세 주체가 있잖아요. 학부모, 네. 교사, 그다음에 저기 학생이 네.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주체가 사실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학교 혹은 교육청, 뭐 교육제도 이런 것들에 사실은 도리어 주객이 전도된 상태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간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부적절한 정책이라든지 부당한 관행들이 있고 또 제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들. 이것들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나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저희가 그 학교 현장을 바꾸려는 운동이고요. 저희 기본적인 목표는 그 정말 잘못되고 그 부적절한 그 줄세우기 그 경쟁교육 실태를 올 한 해 동안 1,000여 건 이상 발굴해가지고 네. 최소한 500건 이상은 500개의 학교는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학부모인데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런 사례들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경쟁교육을 안에서 우리 애가 당한 부당함을 호소하시기가 쉬울 텐데 어떤 부분들이 경쟁교육의 예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뭐 한두 가지보다는 뭐 이렇게 세워놓은 뭐 18가지 뭐 이런 많은 네, 많은 샘플을 많이 주시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저희가 지금 처리하려고 하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동그라미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30명 성적 우수 30명을 게시를 해요. 진짜요? 홈페이지에 명단 순서대로 게시합니다. 게시하고 그 친구들을 운영한 반을 운영해요. 아이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하이스트입니다. 아이쿠. 하이스트 반. 아주 천박한 이름이죠. 네네. 그렇게 하이스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뭐 현수막, 합격 현수막 이런 것도 다 게시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인권위에서도 못하게 하는 짓인데 이거는 아예 대놓고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가서 다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네, 문제 제기가 이제 들어갈 텐데. 설마 애들 사진까지 있지는 않겠죠? 사진은 아니고 다 그거 반, 그나마 번호, 이름 네. 그리고 성적이 쭉 성적이 네 그렇게 쭉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그럼요. 것들 만약에 발견하시면 화나는데 그치지 마시고 우선 화 한번 내시면 화를 푸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자료들 잘 모으셔가지고 네. 1670에 4291 4291. 사이를 구하자. 우리가 학교와 우리 사이를 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살리고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려워 보였거든요. 숫자 자체가. 네네네. 네, 사이를 구하자. 네네. 네.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들 그리고 교사들, 네. 우리 사이를 좀 구해보자. 네. 맥락에서 만들어진 번호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번호예요. 네. 사이구하나 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스탑 @노월이.kr로 STOP. 예, 맞습니다. 네, 그쪽으로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관계를 다 확인하고 또 법률적인 검토 다 거치고 네. 난 다음에 문제 반드시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부당한 사례가 해결하신 경험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직접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네. 내가 뭐 이렇게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그런 경험들도 다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 방안도 있으면 네네, 제보 그런 것도 주시면. 있고 또 네. 더불어 또 가능한 것은 좋은 교육 사례들도 꽤 많이 있어요. 뭐 어떤 학교는 졸업식장에서 우수한 애들만 성적 주는 게 아니라 네. 뭐 다른 방식으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졸업식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네. 모델화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네, 또 이런
상황들과 참여 방법들 또 캠페인의 취지 이런 것들 알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국 순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다음 주부터 갑니다. 전주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국 20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시작하고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학교 현장 실제로 바꾸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남의 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어려우시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결하겠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서 이제 교육 만족도 조사도 하게 되고 또 12월까지는 저희가 교육정책 시민평가단을 운영해가지고 실제 학교 현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교육청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를 순위를 매겨서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평가하고 내년도 평가해가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내년보다는 또 내후년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 교육감들 계실 때 정책들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 좋은 정책들 많이 가지고 당선되셨는데 얼마나 잘 실현해 나가는지 우리가 견제하는 역할도 쭉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전국 순회 누구랑 가세요? 다 가요. 누구야? 송인수 대표님하고요. 정지현 선생님 그리고 저 그리고 지역 대표이신 남영은 선생님도 지금 가시고 싶어하신 의사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네, 멋지시더라고요. 정말 저희 회원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난립니다. 지금 지역에서도 지금 막 지역 신문에도 막 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포스터를 보내드렸는데 뭐 게시 벌써 하고 계시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네. 또 댁에서도 난리시라면서요. 네,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우기 때문에 현우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요즘 시대가 좋더라고요. 화상 통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뭐 화상으로 아빠 얼굴 보면 또 만족하고 해가지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만족도 조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만족도 조사 비슷한 조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시즌이 사교육비 조사하는 시즌이고 또 이제 학교 폭력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조사와의 차별성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학부모한테 좀 새로운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런 커뮤니티에 올린 것도 봤는데 아이들 뭐 교사 평가니 학교 뭐해가지고 막 컴퓨터실에다 쫙 몰아놓고 뭐 몇 시까지 체크해라. 조금 낮으면 왜 이게 몇 프로뿐이 안 나오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뭐 누구를 평가해가지고 뭐 성과급을 덜 주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혹은 또 뭐 어떤 논문에 뭐 사용하기 위해서 뭐 아이들에게 뭐 단답형의 질문을 주고 5점 척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두 대표님들이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세요. 저희 개선해야 할 경쟁교육의 18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질문만 읽어도 스토리가 있고 이해가 되고 또 그것만 봐도 이 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거를 하려고 하고 학교가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지금 질문지를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읽어보면 답하고 싶게끔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국에 지금은 2,400명 학부모, 교사, 학부모 대상으로 해가지고 10월 말부터 한 12월까지 해가지고 국회의원실과 함께 전국 학교로 보내서 또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조사 항목들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재미있는 문항들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통계센터. 네. 교육통계센터에서 숫자를 지금 숫자에게 영혼을 불러일으키고 계신 민유리 선생님. 네, 잊지 않고 깨알 같은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육통계센터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일을 꼭 진행하다 보면 쫓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난관들도 뜻하지 않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보도자료 하나 내면 꼭 이렇게 항의 전화 막 1시간 내지 막 어떤 사람들은 2시간 동안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런 사람들 꼭 있는데 선생님 또 준비하시기에 뭐 어렵다거나 혹은 또 웃지 못할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셨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 과정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우리 다 같이 준비하고 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세월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었고, 뭐 정책들, 그 아이템들이야 계속 바뀌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같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해왔던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캠페인 운동 자체가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 주변의 학교의 문제를 시민들이 풀어가는 문제 해결 모델까지 만들어가는 아카이브 축적되는 거죠. 모든 네. 뭐 문제가 됐든 해결 사례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쭉 축적되면서 하는 그런 큰 생태계이기 때문에 저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어려움은 네. 없고요. 다만 최근의 어려움은 어제도 제가 1시간 넘게 또 전화통을 붙잡고 있었죠. 네 하면서 네, 그쵸. 그런 어려움들이 앞으로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역시 가장 어려움은 전화입니다. 네. 저는 참 어려움들이 많으신가 봐요. 5층 전화로.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쿠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전국 순회 공청회를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순회 공청회 일정을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 10월 21일 화요일부터 그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 20개 지역을 순회하게 되고요. 광주, 마산, 대구, 부산 전부 다 돕니다. 전국 다 네. 돌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11월 첫째 주에는 서울 4개 권역도 다 돌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홈페이지나 저희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 여러 차례 참여 신청을 받는 저희 메일이나 문자들이 갔는데 거기에도 네. 시간 되신 분들은 오셔서 운동에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 저 이렇게 같이 방송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오늘 녹음해 보신 소감, 그리고 저희 첫 방송에 게스트로 나오신 그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분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안녕하세요만 4번 했으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로 편집돼서 나가지만 물밑에서는 이 사람들이 발길질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 또 하나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단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또 보완해가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좀 조언이라든지 참여 그리고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좀 도움 주셨다는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시민이 교육감이다.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출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보도자료들 꼼꼼히 읽어봐 네. 주시고 또 저희 그 노월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학교 게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식들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필요한 의견이라든지 조언들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시민이 교육감이니까, 시민이 주인이니까 꼭 많은 지지와 참여 그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아까 부당사례 신고하는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670-4291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민이 교육감이다 캠페인에 대해서 또 팟캐스트를 듣는 청취자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린 것 같고 또 부당한 사례들 신고들이 또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송환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을이 학방 팟캐스트 넘버원 10년 동안 계속 쭉. 그럴 리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첫 녹음이라 시간이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본창쌤 어떠신가요? 공식 첫 방송을 해보신 소감?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저도 네. 대표님들이 부부인 줄 알았는데 부부 아니라고 그러시고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많이 들려주시고 네. 또 이렇게 진지한 면과 유머러스한 면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유용한 시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화원쌤이 이제 조금 살이 오르시길 바라면서 정말 간절하게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칠 시간이죠? 네, 이제 끝나는 시간이네요. 네. 지난번 녹음 때는
다음 편 녹음 기회가 올까 하는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바로 네. 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시한부적인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확실히 이제 2회가 온다 하면서 끝낼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방송이라 노월이 활병수만 여러분께 선보였는데 2회부터는 우루사와 노월이 상담소도 함께 찾아오니까 더욱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꼭 해보고 싶은 멘트인데 네. 우루사 이거 꼭 해보고 싶거든요. 네, 다음 주에 2주 하세요. 뒤에 네. 더 알차고 네. 따뜻한 우루사와 함께 꼭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공부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아이들이 없는 그날까지. 공부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부모들이 없는 그날까지. 들으면 걱정이 사라지는 방송,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공식 팟캐스트, 노월의 약방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Don't worry. Be happy. I give you my phone number. When you worry, call me. I make you happy.